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에 매설을 하는데 사용락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은 문제가 없지만 지하에 상하수도 및 가스 관로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조금 특이하니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연녹지이고 진입로는 지목이 도로이지만 사유인 현황도로입니다. 허가청에서는 건축허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상하수도 가스 등을 설치하려고 지하를 굴착할 때에는 사용락이 필요하므로 결국 사용락 없이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얘기했더니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자, 허가권자가 건축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긴급 차량의 통행로가 확보되었는지와 그리고 건축허가에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및 각종 전용 허가에서의 규정, 특히 진입로 규정 등을 협의를 통해서 건축가가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너비 기준과 배타적 사용 수익권 여부, 그러니까 사용 승낙 여부죠. 이 그 대상입니다. 검토 대상이냐는 거죠. 이 사례에서 너비 기준은 그 현황도로가 지목이 도로이고 20년 이상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현재 그 현황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돼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사용승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됐다면 문제될 게 없고요. 특히 지하 매설은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런 판단은 이런 사례에 대한 판단입니다. 모든 사례가 아니고요. 이번 사례에 대한 이런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 허가청은 건축물의 진입로가 너비 4m 이상이 안 되거나 지목이 도로라도 건축법 45조에 의한 도로관리대장이 없으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접수돼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검토를 해본다면 그 건축물 도로관리대장 없으니까 사용락 필요하죠. 지목이 도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타적 사용수익권 여부 제한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라고 하면서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례는 지상은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건 당연하지만 지하 매설도 사용승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상에는 왜 필요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법 제212조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효력은 지상은 물론 지하에도 미치고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한 제한의 효력도 지상은 물론 지하까지 미친다라고 대법원 2016-26456, 2009-25890 그리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등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은 사용승낙이 필요 없지만 지하에는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효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대지에 상하수도 관로가 매설되지 않아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2009-19960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상하수도 관로가 매설되지 않았으면 그 매설하기 위해서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의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량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은 또 다른 것입니다. 왜? 이 대지는 지목이 대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 진입로도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여러 건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서 지하에 기반시설,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 매설되었을 것이므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서가 제출되지 않고 지금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협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지목이 되고 진입로도 지목이 도로이면서 이미 다른 허가 때 그 지하에 기반시설이 매설됐다면 개발행위 허가서조차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신고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만 검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5가지였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이런 것들인데 건축신고에 가보면 건축허가나 신고에서 진입로 규정은 건축신고에 있거든요. 그 진입로 규정에 가보면 폭이 4m 이상인 도로여야 되는데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마을길 및 농로로 가능하다 이런 해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건축법 도로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축허가의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는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검토는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신고에서 건축가에 의한 건축신고에서 진입로 규정을 봐라 그 말입니다. 국토계획법에는 건축물의 건축도 개발행위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없느냐?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물 건축에 대한 진입로는 건축허가에서 검토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건축법 도로가 없는 대지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하여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되면서 조례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보다 우선하다면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1-2-2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 마을길 또는 농로로 허가되지 않고 사용훈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배타적 사용권의 제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56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래서 법 제58조 3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이게 시행령 56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하겠다 그 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그리고 사항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만드는데 결국 위임 행정 규칙인 거죠. 자, 세 번째,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은 물권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면서도 지난 32여 년간의 판결에 분양 등 몇 가지는 예외를 두면서 그 판단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 대법원 2013-33455, 2001-47681 등. 결국 허가권자가 재량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면 결국 법원에서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허가권자도 신중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필요 없는 것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필요하다고 건축허가를 불허를 한다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되면 불허 처분 취소해라 라고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돼서 사실상 일반 공중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와 그 규모, 도로 등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건축법 도로로 사용 승낙이 돼 있다면 이런 건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것이고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든 정황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 도로는 2003년 주변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으로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것으로 분할 매도 당시에 소유자가 도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한 필지 지목이 대인 것을 네 필지로 분할을 했던 또는 여기는 주변이 보면 종중 소유였는데 종중 소유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서 가운데 도로를 지목을 도로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종중이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소유 토지를 택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택지의 매수인 그 밖에 주택지 안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그 토지를 현황도로를 말합니다.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대로 통행을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6-264556의 판결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현황도로 배타적 사용권은 명확히 제한된 것이므로 사용 승낙을 지상은 물론 지하에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동일한 허가청은 이웃 509-14번지 등을 말합니다. 이웃 필지의 건축 허가에서 이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허가청에 공개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고 당시 사용락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준 거다. 509-14에 해줬다고 지자체에서 답변을 한다면 이번 허가에도 행정기본법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허가권자는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은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허가권자가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례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부관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을 붙이면 또 안 되고 사용승낙을 해오라고 하면 안 되죠. 설사 현황도로 소유자인 종중이 허가청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허가청은 이런 허가 내용이 건축법,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허가 내용이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맞고 대법원 판례 등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문에서 명확히 하였으므로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허가청이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사용승낙이 꼭 필요하다거나 사용승낙이 없음을 이유로 수리 거부 처분한 경우에는 허가청을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하거나 또 소유자인 종중을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민사소송을 하거나 또는 감사부서 및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해서 허가청의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도록 권고하면서 권리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권익위는 또 감사부서나 권익위는 공고사항이 될 것이고 주의토지 통행 확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사용락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절대로 못 해준다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통해서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상태로 허가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하는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소송 및 민호 처리 절차는 앞서 제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고 실제 소송은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고충 민호는 국토부 및 권익위의 기존 질문들을 잘 살펴보고 그러니까 국토부에 가보면 뭐 자주 하는 질문 그래가지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례를 잘 살펴보고 또 그리고 내 허가 신청도 불허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또는 뭐 보안 명령 등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잘 모아서 고충 민원을 신청하되 특히 이 허가청과 주고받은 문서, 인터넷 질의응답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해줘야 감사부서 및 권익위에서 판단을 하죠. 구두로 주고받은 내용은 감사부서 및 권익위에서 고충 민원 처리하는데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통로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허가청은 그 해석에 신중해야 하지만 왜? 대법원이 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했으니까 말입니다. 신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업무 지침에 없거나 선례가 없다고 하여 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소극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앞서 정리한 내용들이 다 맞다면 이건 이렇게 명확한 것인데도 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허가 신청자인 나는 이런 복합 민원 및 연역법의 한계, 민법과 행정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해석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509-14번지라든지 주변의 건축허가 때 이 진입로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허가청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는지 살아있다고 판단됐는지 그런 서류들을 정보공개 요청하거나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을 찾아서 허가권자에게 제시해서 허가권자의 판단을 도와야 허가 신청자인 내가 편하다 그 말입니다.